안녕하세요. 김영대표TV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반기 100% 수익 예상 종목 10선 세 번째로 반도체 장비 소재주인데 촬영을 마치고 편집까지 끝낸 상황에서 연 이틀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락하여 그 이유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추가 녹화하였습니다. 잘나가던 D램 값이 4분기 떨어진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급락 중입니다. 연초부터 반도체 수급이 부족하다면서 반도체 업황이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며칠 전 5% 급락하면서 다음날 삼성전자 2%, 하이닉스 역시 6%대 급락하더니 8월 12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4분기 PC용 D램 가격이 5% 하락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어제는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를 하향하는 보고서로 6.3% 폭락하면서 그 영향으로 8월 13일 현재 삼성전자 3%대 급락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정도로 급락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의문입니다.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4분기 PC D램 가격이 5% 하락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일간 폭락 중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가정치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유로 하향 조정하였고, 목표가를 105달러에서 무려 75달러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이틀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무려 4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하이닉스가 장중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내려앉기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장기간 행보하다 일순간 균형이 무너져 내렸고, 하이닉스는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을 함께 생산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생산하니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급락 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하반기 D램 가격 하락과 공매도 세력의 대량 매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외국인 순매도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공매도는 반드시 되사서 갚아야 하는 쇼커버링이 나올 것이니 환율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손절하였다면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됩니다.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반등 신호시 보유량만큼 추가 매수하여 평단가를 대폭 낮추어 본전을 목표로 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손절하신 보유자는 신규 매수로 공략해도 가능합니다. 반등 신호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원샷 원킬 추가 매수 기법이란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대표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100% 수익 기대주 10선 세 번째 시간으로 반도체 장비 및 소재주에 대해서 심층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는 남북경협주, 두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 반도체 장비 소재주에 대해서 함께 달려보자고요. 반도체 장비주와 반도체 소재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반도체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용어 중에 팹립스와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소재주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팹립스는 제조 공장이 없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을 말합니다. 큰 자금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투자하지 않고 칩 설계 기술을 갖는 것에 초점을 갖춘 기업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은 AMD, 퀄컴,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는 있지만 직접 설계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대신 만들어 이익을 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파운드리의 어원은 옛날 주조 공장을 파운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반도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파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54%로 1위를 차지하고 2위로는 삼성전자가 17%입니다. 그 외에 대만의 UMIC,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중국의 SMIC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를 말하는데 D램, S램, V램 등이 메모리 반도체에 속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논리 작업 등과 같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반도체인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 컴퓨터의 CPU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은 시간 경과 시 내용이 지워지는 것을 말하고 S램은 전원이 끊어지지 않는 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전원이 끊긴 뒤에도 기록이 유지되는 것을 낸드 플래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한 기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운용, 작동, 논리 작업을 주로 하는 것인데 컴퓨터의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모바일 AP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4배 정도 큽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4배나 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22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반도체 설계 이후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체들을 반도체 장비주라고 하고 생산하는 과정 중에 산화, 식각, 에칭, 증착 등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반도체 소재주라고 합니다. 추가로 생산된 반도체를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패키징할 때 들어가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후공정 장비업체라고 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국정농단으로 구속 수감된 이재용이 구속 207일 만에 가석방되어 13일 날 출옥합니다. 이 부회장이 출소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 기대됩니다. 이전에는 협력관계였던 삼성전자와 인텔이 최근 패권 전장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업은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높으며 이를 삼성전자에 생산 의뢰하면서 삼성전자는 인텔의 수주를 받는 세계 파운드리 2위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였습니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3월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3조 원을 들여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2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파운드리 3위권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향후 5년간 520억 달러, 하나로 약 59조 원을 투자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중국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가행 생산으로 다운 사이클이 초래되고 있고 인텔이 과거 10나노미터의 공정 전환에도 해를 먹었는데 다시 한번 실수를 한다면 또다시 엄청난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며 인텔 입장에서는 최첨단 기능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 뒤처진 상황에서 글로벌 파운드를 인수한다고 해서 당장 선두 경쟁에 뛰어들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꺾고 세계 1위에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친 건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던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곤 인텔이 30년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삼성 반도체가 3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구글이 올가을 출시할 신규 스마트폰에 퀄컴 반도체 대신 자체 반도체를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데 이어 구글도 자체 반도체 설계에 나섰어요. 앞서 애플은 인텔 칩 대신 자체 칩을 탑재한 노트북 등 제품을 선보인 바 있고요. 구글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영국 반도체 기업 ARM 기술에 기반해 자체 반도체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법만큼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R&D 시설 투자에 벌써 34조 원을 투자했어요.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가석방으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고 R&D 시설 투자 자금으로 34조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로 신규 반도체 공장을 신설 중에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향후 5년간 5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에서 반도체 자체 생산으로 독립선언을 한 마당에 반도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주와 반도체 소재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반도체 소재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장비주에는 원익 IPS, 유진테크, 원익 QSC,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주로는 동진세미캠, 이노스 첨단 소재 등이 있는데 이 외에 관련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해 주시고 이 내용은 참조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두 개를 꽂아보자면 첫 번째는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소재주에서는 동진세미캠인데 반도체 강강액, 반도체 방위액, 세척액, 색각액 등을 만드는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수익 기대주 10선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반도체 장비 소재주에 대해서 심층 있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눌린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시면 향후 좋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차트만 보고 단숨에 매수하지 마시고 업황과 시향을 반드시 참조하셔서 여유롭게 매매하시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김용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